13일 마감 시황 열어보겠습니다. 답답했던 8월도 어느새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탄력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 보니 오후장 들어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 전환 시도를, 또 코스닥도 저점 대비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려운 흐름을 가져갔지만 일본 증시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루를 쉬고 온 니케이 지수, 지난주와 다르게 회복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오늘장에서만 3% 넘게 상승하면서 36,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결국 하락세를 보입니다. 항생지수가 0.02%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 역시 0.3% 가까운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간밤 엔비디아가 4% 넘는 상승세 보여주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도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에서 그래도 0.7% 상승하면서 76,000원 선 위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8거래일 만에 18만 원 선 회복에 나섰습니다. 막판에 조금 더 힘내주면서 18만 2천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0.9%대 1% 가까운 낙폭 그려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합병 이슈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최근 2거래일간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렸는데요. 3.6%가량 하락하면서 19만 2,700원으로 20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이 밖에 완성차주 내에선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현대차가 파란불, 기아가 빨간불로 10만 2,800원까지 끌어올렸고요. 지주사, 금융주 2.5%, KB금융이 2%대 강세, 신한지주도 나란히 2% 상승불 켜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마감 현황도 확인해 보시죠. 반등에 나서나 싶던 2차 전지주, 테슬라발 이슈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가운데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상승의 재료로 쓰였는데요. 그래도 나란히 0.2%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던 바이오주들은 오늘 대부분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알테오젠이 3거래일 만에 다시 20만 원 선으로 내려오면서 오늘장 3.4%의 조정을 받아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2%대 강세, 삼천당제약이 오늘 좀 조정을 받네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약세와 함께하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77,6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수와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마감 다가오면서 끌어올렸는데 결국 빨간불로 마감 성공했고요. 최근에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같은 시장의 경계심을 키우는 이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은 관망세가 짙으면서 기대하는 만큼 움직여주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마감 다가오면서 하락폭을 줄이고 또 코스피가 상승 전환한 점은 다행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620선 돌파하면서 0.1%대 상승을 가져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량 하락하면서 764포인트에서 화요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몇몇 업종이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이 소식에 유가와 석유 테마가 나란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보시면 테마내에서는 이수화학이 7%대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한국석유가 6%에 2만 3천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흥구석유가 4%대 강세, 중앙에너비스도 2만 4,65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유가뿐 아니라 방산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을 육군에 납품한다는 소식에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보시면 현대 로템이 오늘장 7%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5만 3천 원까지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테마내에서는 삼형 ENC가 가장 강하게 오르면서 12%대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한편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예뻐지던 화장품주 이번 달 들어서는 지지부진합니다. 아모레퍼시픽부터 잉그루드랩 그리고 코스맥스까지 아쉬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실적 공시가 있었던 잉그루드랩이죠. 2분기 영업이익이 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오늘 정규장에서만 22% 넘게 하락하면서 12,780원까지 밀렸고요. 뒤이어서 코스맥스단에서 14%대 하락세, VT와 대봉 LX가 나란히 두 자릿수대 하락분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도 살펴보시죠. 오늘 2차 전지 테마내에서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배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강해진 가운데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으면서 전고체 섹터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저가 모델의 주문 중단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일부 종목들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테마내에선 나노팀이 가장 강하게 밀렸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10%대, 두 자릿수대 약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뒤를 이어서 대성 하이텍단에서도 5%, 그리고 민테크와 SKI 테크놀로지가 나란히 4%대 하락분을 보여냈고요. 템트론 같은 경우에는 4,100원 선까지 밀려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마감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진 돌파 트리거와 내일작 전략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피도 상승폭을 많이 축소한 상황인데요. 화요일 오전장입니다. 상승 테마, 하락 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쪽은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들이 일제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 수혜주, 가스 관련 종목들, 해운주, 방산주들이 상승 테마로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 전날부터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 정책을 내놓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기에다가 해리스 후보가 접전 지역에서 투표율이 조금 더 이제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지지율이 높게 확인이 되면서 전기차 화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SK하이닉스 상승 종목으로 꼽아본 가운데 게임주들 또 게임스컴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 테마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과 2차 전지, 화장품, 건설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자, 유가 상승 수혜주 안에서는요. GSA가 17% 넘게 급등, 대성에너지가 10% 넘게 오르고 있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가 나란히 6에서 5%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O일까지 1% 가까이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 확인해 볼까요? 자, 해운주 안에서는 현재 이 시각 STX 그린로지스가 2.8% 상승, 그리고 흥하해운이 1.4% 오르면서 큰 폭의 오름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방산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 안에서는 현재 이 시각 스페코가 4.5% 상승, 빅텍이 3%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LI진엑스원, 현대, 로템 같은 사이즈가 큰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를 시현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그리드위즈가 13% 급등, 한빛 레이저도 10%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이닉스도 5.4% 상승하지만 전날 올랐던 민테크와 파라텍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폭 내림세를 보이며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게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웹젠이 9.6% 상승, 신작에 대한 내부 테스트를 종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그리고 실적 정말 잘 나온 크래프톤 9.3%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상인 증권에서 목표가 47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거든요. 현재 이 시각 주가는 32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W게임즈 3.8% 상승입니다. HBM 관련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향 관련 HBM 쪽은 오늘 반도체 일부 레거시나 다른 일반 장비 반도체 업체들에 대비해서도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현재 이 시각 2.3% 상승 탄력 잘 유지해주고 있고 제우스가 3.3% 상승입니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모아서 확인해 볼까요? 2차 전지 쪽은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 종목들과는 좀 상반된 모습인데 일단 배터리 셀 업체들 모두 내림세를 보이면서 삼성 SDI가 2.1% 하락,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도 2.8%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 오늘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면서 또 코스닥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는데 진 매트릭스가 8% 넘게 빠지고 있고 PCL이 7.3%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는요. 현재 이 시각 코웨이나 코스맥스 BTI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이패밀리 SC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에이블 CNC까지 3% 내림세를 보이면서 숫자는 여전히 찍히고 있지만 피크아웃 우려를 상존하면서 피크아웃 우려감을 좀 가져가면서 화장품주는 일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9시 30분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11시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지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0.14% 하락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다행히 2,610선을 지켜내주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한데요.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폭을 확대하면서 1.62%까지 빠지고요. 현재 760선이 위태로운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10개 종목 안에서는 반도체 투톱의 상승에 눈에 띄어주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4%대 급등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이 상승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올해 말까지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0.66% 상승하면서 7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75% 상승하면서 18만 100원 선에서 주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8월 29일 새벽입니다. 간밤 글로벌 IB들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UBS에서 이번 엔비디아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매출과 주당 순위 그리고 가이던스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29일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장 초반에 2% 가까이 빠졌는데요. 장중 낙폭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되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대 빠지면서 32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저가 모델의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1%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국내에서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수 상승률 상위에 위치한 모습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1.2% 하락하면서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어제 2% 상승하면서 딱 20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3.5% 낙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으면서 19만 2,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각각 1% 그리고 기아는 0.78%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28일에 인베스터데이, 즉 투자자의 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 주주 환원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주주 환원이 이루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봐야겠고요.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 분위기 좋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이슈가 함께 나오면서 오늘 금융섹터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조금 전에 양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빼고는 모두 하락세가 좀 짙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이 현재 1.6% 낙폭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차 전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터리 안에서는 배터리 안정성과 관련된 기업들만 상승률 상위에 자리한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에코프로빔 지금 0.3%까지 그리고 0.1%까지 올라오면서 약보합 것까지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양전환을 했네요. 에코프로도 지금 양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11시 이후로 조금 흐름이 바뀌게 나올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거는 제약 바이오주들의 약세입니다.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주들에서 낙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4%대 하락, 3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 확인되고요. HLB도 1.57% 하락, 삼천당제약도 4.32%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블랙데이 삼천당 제약이 지금 4.38% 하락하면서 블랙데이 이전의 주가 수준 18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리가켄바이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찰실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4% 넘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엔캠도 2.25%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6%대 크게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휴젤도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강한 모습이 보여줬는데 2.35%, 오늘 제약바이오주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급락을 보이다 하한가로 마감한 포니링크의 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포니링크 측에서는 자사의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회사의 경영 상황이나 내부 요인과는 무관하다며 특정 증권사를 통한 매도 집중이 주가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장중 하한가를 터치하고 그래도 낙폭은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오늘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와 정유, 방산과 해운주 등이 상승불을 켜는 가운데 거래량 상위의 GSE, 흥하해운의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과 관련한 기대감 속 수혜주로 부각되는 기업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만큼이나 변동성도 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빛레이저, 민테크, 3기 EV가 상위에 올라와 있지만 이 중 한빛레이저만이 전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가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외 전날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던 오성첨단 소재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출에 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맥스와 잉글우드랩도 2분기 시장기 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위 잉글우드랩,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까지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 속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VT는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뱅크웨어 글로벌도 보이는데요. 상장 첫날 약세로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도 두 자릿수 약세를 보이면서 공모가 16,000원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진단키트 등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이어왔었는데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관련주들의 숨고르기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이 기간 동안 주가가 2배 넘게 급증했던 진원생명과학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면서 급락을 보이고 하락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지금 VI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소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테크와 소니드 같은 기존의 전기차 화재 테마로 강했던 종목들은 또 하방 VI가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롭게 전기차 화재 테마로 떠오른 종목들은 상방 VI가 걸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우선 수산중공업과 진양화학, STX 그린로지스가 조금 전에 상방 VI 발동됐고요. 신진 SM과 민테크는 하방 VI가 발동됐습니다. 그럼 VI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I 특징주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들고 왔습니다. 호실적 발표에 급등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몇몇 종목의 부진한 실적에 섹터 전반의 투심이 약화되면서 하락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먼저 호실적의 주가도 급등한 종목 CIS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종목인데요. 어제 2분기 영업이익 24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비 453% 급증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도 6% 강세 마감 후 오늘은 호실적의 전기차 화재 테마까지 합쳐지면서 16%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방 VI가 걸린 두 번째 종목은 지오소프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87억을 기록하며 전년비 191% 급증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후 급등하면서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도 7%가량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화장품 섹터는 전반적으로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모레퍼시픽의 부진한 실적으로 시작한 화장품주의 실적 시즌이었죠. 화장품주는 종목에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고 컨센서스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화장품주 전반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우선 잉그루드랩과 코스맥스는 어제 장 마감 후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두 자릿수대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코스메카 코리아와 VT는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 모두 오늘 하방 VI가 발동됐는데요. 한국화장품제조는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방 VI가 발동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